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테슬라 속보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그닥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혼자만 시장을 떠받쳤습니다. 테슬라의 오늘 369.49 장이 좋았으면 오늘 한 10% 갔겠죠. 자, 3.23% 마감이 되면서 369.49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기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애프터에서도 아직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오늘 테슬라의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요인은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발음이 안 되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좀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기존 350불에서 4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내년에 상반기 출시할 저가형 전기차를 비롯해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이 테슬라 성장을 강하게 이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덕분에 오늘 테슬라 이렇게 올랐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애널리스트 잠 머피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번 공장 방문을 통해 직접 이제 테슬라 공장을 방문한 거거든요. 실사를 한 거죠. 테슬라가 핵심 전기차 사업과 로보택시 제품 출시, 장기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 대한 투자를 통해 내년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출시할 예정인 저가형 전기차가 테슬라의 첫 번째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는 이 신차가 모터의 효율성 향상으로 더 작은 배터리의 구현, 인테리어 변경 등으로 비용 절감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면서 가격은 3만 달러 미만. 자, 계속해서 일론이 2만 5천 그 다음에 이제 반값 테슬라를 했기 때문에 조금 높여줘도 3만을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29,999.99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에 저가형 모델이 유일한 신모델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새로운 모델들이 더 나온다는 얘기죠. 자, 또 현재 베타 버전인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평가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번에 13 업그레이드 한 거 한번 타보셨어요? 장난 아닙니다. 정말 기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에서 넘어서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어떠냐면 일론이 정보효율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내년 1월 20일 날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고 뭔가 이렇게 좀 그 일본 말 써서 죄송한데 아다리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 느낌을 받거든요. 죄송합니다.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 자, 머피는 테슬라가 FSD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의 성장으로 전환되면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아울러 옵티머스의 도입으로 테슬라 공장은 2026년 이후 생산량이 늘고 비용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는 현재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사용해 사람 개입 없이 테슬라의 배터리 쉘을 분리하고 있다면서 테니스공 집기 등 사용 사례를 통해 옵티머스의 손재주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는 장기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유상 증가를 통한 자본 확충은 컴퓨팅 용량을 비교적 쉽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자, 이러한 오늘 리포트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아침부터 급등해서 올라갔는데 더 놀라운 일은 바로 테슬라 이런 급등을 미주노에서는 굉장히 일찍부터 예측하고 또 정확한 지금 며칠 전부터 저희가 여러분에게 선보였던 미즈노의 테슬라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입이 쫙 벌어지게 놀라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테슬라 또한 소식입니다. 오늘 테슬라의 상승을 기여한 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포트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운전대도 페달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인 사이버캡에 대한 추가 정보가 제시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갱신했죠. 자, 이로써 오늘 테슬라는 올해 들어 주가 상승률이 48.7%로 커졌는데요. 자, 테슬라 주가는 이날 3.2% 오른 369.49달러로 마감이 되었고요. 테슬라 주가가 360달러 선에서 마감하기는 올해 처음이며 이날 종가는 2022년 4월 4일 381.82달러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4일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 410달러까지는 아직 갈 길이 좀 남아있죠. 하지만 곧 갈 겁니다. 자, 테슬라 주가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 지급이 델러웨어주 법원의 2심 재판에서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날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린 호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상영 리포트 말고도 2026년부터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로보택시 전용 사이버캡에 대한 추가 정보였습니다. 자, 테슬라 한 엔지니어는 전날 사이버캡에 들어가는 부품이 모델 3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부품이 줄어든다는 건 뭐죠? 맞습니다.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테슬라는 내년 말 기존 자동차 모델을 이용해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서비스인 로보택시를 선보이고 2년 뒤, 지금부터 1년 조금 넘은 다음에는 로보택시 전용 사이버캡 판매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테슬라의 락간론자인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자율주행 사업이 테슬라의 수조 달러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4대 증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우는 마이너스 0.56, 나스닥은 마이너스 0.18, S&P 500 마이너스 0.16, 러셀 2000은 마이너스 1.17로 러셀이 좀 많이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십니까? 테슬라, 그 옆에 아마존, 맨 왼쪽에 마소가 시장을 빵빵빵. 그리고 올 연말에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가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연말 수업이 굉장히 강하다. 특히 불프 시즌. 그래서 밑에 보이시죠? 왼쪽 밑에. 그 다음에 비자 빼고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 그다음 JP모건, 뱅크머밀 은행주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간단하게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용 지표를 앞두고 내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관망세 좀 일단 내일 확인하고 시장이 좀 그래요. 그 다음날 뭔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있으면 일단 팔고 보자 또는 사더라도 확인하고 사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을 수급의 측면에서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는 이들이 적고 파는 이들이 많으면 당연히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거는 주가가 내려간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좀 많이 밀린 게 좀 아쉬운데요. 마지막에 좀 많이 밀렸죠. 그렇다고 내일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고용 지표는 열어봐야 알죠. 그죠? 뚜껑을 살짝 열어봐야 하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제 여러분 사상 처음 10만 달러를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파하니까 이제 막 팔죠. 그래서 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 밀리긴 했는데, 자, 코인베이스 기준 99,0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코인이 얼마를 하는가 한번 좀 볼까요? 여기에 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여기 나오죠. 비트코인 한 번 더. 비트코인 아니 이거 정지하고 찾아야 된단 말인가? 여기 있습니다. 96,000. 아하, 많이 밀렸네요. 96,208.84. 야, 오늘 심각하게 밀렸죠. 10만 넘어서 거의 안착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왔네요.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국제 유가는 오페크와 러시아 등 감산 합의체인 오페크 플러스가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내년 수요 감소 여파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하락했습니다. 자, 뉴욕 상업거래소 1월 인도분 WTI는 전장보다 배럴당 0.35%가 내린 68.30달러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는데요. 자, 닥터 둠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월가의 저명한 경제학자죠. 루리엘 루비니 매크로 CEO는 현지 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절대 통화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루비니 CEO는 비트코인은 절대 통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투기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몇몇 사람들에게는 가치 저장 수단이라면서도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고 있다면 실제 수익을 가져다 주면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리스크에 대한 더 나은 해지인 다른 자산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루비니 CEO는 문제는 규제가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안 그래도 가상자산 시장에 꽤 수상한 투자자들이 많은데 규제의 부재는 더 큰 거품과 더 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뭐 닥터둠이 이야기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마이크로스트리지의 저 고공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나? 한편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 별도의 영상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상승에는 이 미국과 중국의 박 터지는 싸움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진핑이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계속해서 지금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잖아요. 왜 안 살아날까요? 맞습니다. 중국의 부자들이 기업들이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싫은 거죠. 미래가 불확실성하니까. 미국의 그 엄청난 돈 많은 왕서방들이 돈을 지금 자꾸 해외로 빼는데 시진핑이 못 빼게 하고 있잖아요. 뭘로 빼는지 아세요? 비트코인. 맞습니다. 비트코인. 더구나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니까 지금. 근데 그것을 또 부추기는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 맞습니다. 미국. 미국이 부추기면서 결국 비트코인의 상승에는 이런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히든 히스토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모든 집을 다 팔아서 비트코인에만 또 다 올인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큰일 납니다. 아셨죠? 자, 중요한 소식들 헤드라인 중심으로 몇 가지 좀 전해드리도록 할까요? 일단 테슬라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렇죠? 일단 생산 비용이 모델 3보다 훨씬 낮아진다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사이버캡 테슬라 주가 굉장히 잘 갔다라고 하는 것. 자, 이에 대한 기대감에 한때 5%까지도 갔었어요. 테슬라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 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는 16.8% 급등했고요. 시티그룹과 신용카드 단독 발급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는 37년 넘게 파트너십을 맺어왔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계약이 10년 더 연장됐습니다. 자, 이를 통해 카드 프로그램 간의 혁신적인 제휴를 구축하면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또 카드 회원을 위한 로열티와 보상 혜택도 크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자, 미국의 대표적인 저가 소매 업체죠. 자, 파이브빌로우는 10.48% 상승했습니다. 요즘 참 어려워. 그렇죠? 언제는 달러줄이 폭락하고 막 TJ 맥스 폭락하더니 또 얘는 또 막 급등하냐? 5불. 자, 의류 브랜드 포레버 21의 최고 경영자 위니 파크를 파이브블로우의 새로운 CEO로 임명했다는 소식이, 그 다음에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다는 소식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판매량이 늘면서 연말 쇼핑 시즌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순매출 가이던스로 기존보다 높은 최대 38억 7천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큰손 마이크로스트리지도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상승해야 되는데 하락했어요.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난 다음에 10만을 넘고 난 다음에 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확 꺾였거든요. 자, 전날 아시다시피 증권거래위원회의 차기 위원장으로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폴 애킨스를 지명한 것이 큰 탄력을 받았죠. 이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마이크로스트레이지의 주가도 올랐는데요. 여러분, 마이크로스트레이지의 주가가 올해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500%가 넘게 올랐습니다. 500%. 와. 오늘 10만 달러 돌파 소식에 장초반 10% 넘게 상승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또 오를 겁니다. 조금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사실 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가상자산 이 대표 우두머리를 딱 임명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모멘텀이 좀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일단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드론 대장주인 에어로바이런트는 1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아쉬운 회계연도 2분기 실적과 올해 전체 실적에 대한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발표한 덕분인데요. 자, 정찰 드론인 푸마의 우크라이나 판매가 줄면서 무인 시스템의 매출이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드론주들 무조건 짧게 치고 빠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2월 들어서 시장이 방향성을 쉽게 주지 않으면서 뭐 위아래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수익을 짧게 끌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잠자기 전에 와 100억 벌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다 없어졌어. 잠자고 난 사이에 다 내려갔어. 그런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매일 우리 보러 단타치란 말이냐? 아니, 그게 아니고 수익을 짧게 끊어가시고 매매 횟수를 줄이셔야 돼요. 너무 자주 매매를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오타니가 정말 잘하지만 오타니가 타석에 매번 늘어서게 되면 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횟수를 줄이고 결정적일 때, 그리고 수익은 짧게 끊어가라. 아셨죠? 여우처럼, 진짜 여우 있잖아요. 여우 목도리, 그 여우처럼 조금 지혜롭게
투자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같은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자, 일론 머스크가 오늘 의사당을 찾았잖아요. 요 소식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차기 행정부의 연방 지출 및 규제 감출 노력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치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치라고 하는 것은 정부 효율위원회 차 이름이 아니에요. 머스크는 특히 내년부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를 맡게 될 존 튠 의원과 만난 뒤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한 질의에 나는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 죽으라 이거죠. 테슬라표가 다 죽어라. 자,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해 전기차 한 대당 최대한 7,500달러의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둔 각종 보조금 및 대출 정책을 면밀히 조사해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방침이기도 한데요. 자, 머스크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소셜미디어 X에 보조금을 없애라! 이런 테슬라에 도움이 줄 뿐이라고 적었으며 같은 달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도 경쟁자들에게 치명적일 것이라며 테슬라도 약간 다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일단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듣기에는 좀 열받는 일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테슬라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탐리 아시죠? 그렇죠? 탐리가 비트코인 가격 급등이 연말 뉴욕 증시의 강세를 시사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죠. 예. 먼저 앞선 시그널을 준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CNBC에 출연해서 나에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S&P 500의 방향성에 대한 전조와 같다며 주장을 했고요. 그는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6,300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6,075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렇죠? 투자자들에게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저점 매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탐리는 비트코인에 대해 투자자들은 위험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이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머니마켓 현금에 파킹되어 있던 자본이 얼마나 유휴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탐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이 선을 상한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면 앞서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25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에 랠리를 거듭하고 있는 음성인식 전문 인공지능 업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운드하운드입니다. 자, 티커는 SOUN. 오늘도 31.33%가 폭등했는데요. 와우. 대박이죠. 야, 이로써 이 회사는 한 달간에 162%, 올해 들어서 무려 528%가 폭등했습니다. 자, 이는 이날 이 회사가 타코 체인인 토치스 타코의 130개 매장에 음성 인식 AI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이 회사는 요식업체인 치폴레, 그다음에 처치스 텍사스 치킨과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요식 업계와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사운드하운드는 연초 엔비디아가 투자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급등세를 탔습니다. SOUN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와우. 티커가 SOUN이죠. 사운드하운드. 와, 여러분 보십니까? 오늘 31.33%, FT에서도 3.68%.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주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보다 더 놀라운 오늘 소식을 보여준 주가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핀비지가 끝날 때 보면 항상 많이 올라간 종목도 쭉 나오잖아요. ZSPC, RKDA, TARA 이런 종목들 하루에 막 100%, 70% 간 종목들 어저께 미주놀에서 이미 추천드렸던 종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자, 미주놀 공부방 오늘까지가 이제 최종 마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내일이죠. 최종 인터뷰가 있거든요. 오늘까지 여러분 올해 들어 마지막 한 자리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는데 최종 인터뷰가 내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미주놀 공부방으로 오시면 제가 개런티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후회는 합니다. 너무 늦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진작 들어올 걸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